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들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 들녘의 나물 약초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잎의 모습입니다. 잎 끝이 뾰족한 개비름입니다. 참비름은 이 끝부분이 V자로 패여 있는 것이죠. 이 개비름이나 참비름은 이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근데 이 수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이 지상부는 지금도 이렇게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쇠비름입니다. 이 쇠비름은 꽃이 필 때는 끝부분에 노랗게 꽃을 피웁니다. 쇠비름입니다. 이 쇠비름은 5가지 색깔을 낸다고 해서 오행초라고도 하고, 또 이걸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채라고 부르는 쇠비름입니다. 이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쇠비름입니다. 이 쇠비름도 개비름처럼 이 수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특히 효소 담아 먹으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이 부분이 자줏빛을 띠고 있습니다. 깻잎 비슷하게 닮았습니다. 줄기대도 자줏빛이고 이 딱딱하고 가지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. 깨풀입니다.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깨풀입니다. 그 옆에는 이게 명아주입니다. 얘가 흰색이 도는 것도 있고 붉은색이 도는 것도 있는 이 명아주는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. 해서 봄철에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, 이걸 그늘에다 살짝 말리면은 봄철에 이 하얀 붉은 밀가루 같은 부분들이 다 떨어집니다. 이걸 다 이렇게 깨끗이 여러 번 씻어내서 나물로 해서 먹는 명아주입니다. 이쪽에는 아주 깨풀이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깨풀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이 괭이밥입니다. 이 약재로 사용하는 괭이밥입니다. 새콤합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열매도 이렇게 푸르게 달려 있습니다. 까마중입니다. 이 까마중은 부드러운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이 열매나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약간의 독성은 있지만 한두 개씩 열매 따서 까맣게 익었을 때 먹으면은 까마중 모습입니다. 그 옆에는 환삼등굴입니다. 이 환삼등굴은 부드러운 어린 새싹일 때 나물로 해서 먹고, 이 잎이 이 부드러울 때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죠.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고혈압에 좋죠. 쇠비름이 참 크기도 큽니다. 그리고 이 옆에는 이 가막살이입니다. 가막살이는 그 향이 참 독특하죠. 이 가막살이도 부드러운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는 가막살이의 어린 순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것은 서나물입니다. 이 서나물도 이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돼지감자입니다. 돼지감자의 잎의 모습입니다. 이 가을에 이 돼지감자 뿌리 채취해서 식용, 약용을 하는 돼지감자입니다. 또 이 돼지감자도 봄철에 부드러운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또 이 돼지감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이 단풍잎을 닮은 이게 단풍잎 돼지풀입니다. 이 단풍잎 돼지풀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거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국화과 식물입니다. 이게 실제 먹어보면 은근히 맛도 괜찮습니다. 일부 이 지역에서는 이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나물로 해서 먹고
또 뿌리까지 다 뽑아서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. 또 이 옆에는 이 호박이 노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호박꽃입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 모습입니다.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죠. 호박순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들깻잎들도 이렇게 많이 나 있고, 이 쇠비름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 왕고들빼기들이 이제 순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왕고들빼기입니다. 흰 찐도 나오고, 이렇게 잎만 따가지고 쌈 싸 먹어도 좋고, 이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, 왕고들빼기 잎의 모습입니다. 이 왕고들빼기는 이 올라오는 순은 여름 가을 내내 쌈 싸 먹어도 그 쌉스름한 맛이 천하일품입니다. 이 왕고들빼기는 사포닌 성분과 이눌린 성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나물로 쌈으로 약재로 사용하는 왕고들빼기입니다. 이것은 사대풀입니다. 이렇게 흰 찐이 나옵니다. 이 사대풀도 이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이 사대풀하고 또 가세쓴박이 뿌리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세쓴박이로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, 물론 둘 다 좋은 나물 약재인데 이것은 바로 사대풀입니다. 꽃필 때는 노랗게 꽃을 피웁니다. 사대풀의 모습입니다. 이쪽의 것은 조금 더 자랐습니다. 사대풀이. 그리고 이쪽에는 비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맨 처음에 설명할 때 개비름은 잎끝이 뼈 쪼가다겠죠. 이것은 잎끝이 V자로 패여 있죠. 이게 참비름입니다. 참비름 모습입니다. 이게 참비름입니다. 근데 개비름이나 참비름이나 둘 다 맛있는 나물 약재입니다.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 박주가리들이 이렇게 무성합니다. 이쪽 주위 일대에 전부 다 박주가리입니다. 아직 꽃피기 전 박주가리 모습입니다. 정력에 좋다는 박주가리죠. 이쪽에도 이 박주가리가 아직 꽃피기 전 모습들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까마중이 많이 컸습니다. 흰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고, 까마중이 이렇게 열매들도 이렇게 이제 푸르게 열매들도 달려 있습니다. 익으면 까맣게 익죠. 이 까마중입니다. 나물로 약재로 사용하는 까마중입니다. 그리고 이 앞에는 왕고들빼기가 이제 대가 이렇게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가시상추입니다. 가시상추 특징은 여기 잎 뒷면 잎맥에 가시가 달려 있죠. 항산화 작용이 풍부해서 노화나 면역력 예방에 좋습니다. 이것도 왕고들빼기처럼 어린 수는 나물로 쌈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는 가시상추입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